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년도 정권 교체를 통한 공동정부 구상을 밝힌 바 있지요. 이 자리에서 이 범야권 전략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심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감하면서 어제 전격 합의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당장 이번 총선 때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야권 연대가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주 뵌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올해는 저희가 처음 모시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올해 저희가 처음 모시는 거네요. 제가 팟짱을 자주 듣다 보니까 맨날 만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어제 보니까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야권 연대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될까요? 어제는 뭐 원칙적인 그 말씀을 나눈 거고요. 네.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전략협의체를 제안한 다음에 네. 이제 이번 주부터 각 정당의 대표나 지도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그게 네. 이야기한 이유는 단박에 전략협의체가 구성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더민주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에 그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아무래도 이제 전략협의체 문제는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그 앞으로 구성될 비대위가 주요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2월 2일 날 창당이니까, 네. 뭐 창당을 하고 나서야 사실 이런 문제를 좀 검토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좀 충분히 그 의견 교환을 하고 또 이후에 이 문제를 그 검토할 때 구성이 될 때 제대로 검토될 수 있도록 좀 만나는 첫 번째 만남이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의 만남이었고요. 네. 그랬는데 언론에서 보니까 뭐 저쪽에 천 안에 무슨 맞불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대립구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통 뭐 그 언론부터도 전부 이 어떤 공학적인 구도 말고는 네. 좀 더 깊이 좀 취지를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네네. 문 대표님은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셨고 그런 이제 취지가 단지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제 제안의 핵심이 네. 어쨌든 민생 살리기 공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이제 민생 살리는데 능력을 보여줘야 또 정권 교체도 그렇죠. 가능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은 안철수, 천정배대, 문재인, 심상정 이런 구도로 어쨌든 야권 분할 구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을 야권이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대하는 야권의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범야권 전략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담아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선거연대가 이제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우선 알려진 바로는 문재인 대표는 두 당이 후보를 내서 단일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천부터 아예 처음부터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 정의당의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전략지역 10곳이 있는데 거기서 좀 후보 단일화를 해주면 어떻겠냐 뭐 이런 그 양측의 입장차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저희가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 예. 네, 그 어디서 그렇게 나와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 뭐 전혀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된 바는 없고요. 저도 좀 빨리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어디는 뭐 10석을 가지고 한다, 5석을 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직 할 단계도 아니고 네. 또 실제 전혀 의견 교환이 된 바가 없다 그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문 대표님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김종인 위원장께 그동안에 뭐 큰 그 원칙적인 논의 과정을 보고 드리고 또 이
전략협의체 구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요청도 드리겠다. 어제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말씀 나눈 전부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범야권 전략협의체라는 것이 제대로 완성이 되려면 네. 더불어민주당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네. 국민의당이나 국민회의도 다 함께 참여를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 국민의당하고 통합선언을 한 국민회의, 이게 서로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보는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선뜻 나설 뜻이 없다, 야권 연대는 없다, 이런 것을 안철수 의원이 지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양측 간의 괴리는 좀 어떻게 조율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정배 의원께서 국민의당하고 통합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네. 그 안에서 좀 잘 리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제가 한 제안은 충분히 의미 있게 검토할 만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이제 지금은 창당 시기고 그 다음에 분리된 지 얼마 되질 않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감정적인 여진도 남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당장 야권 연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명분도 매우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한 제안은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당파적 이익에 기초한 게 아니고 네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든 또 국민의당을 지지하든 정의당을 지지하든 야권 지지자들의 공통의 열망은 네. 야당이 좀 박근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춰라. 저는 그런 얘기 매일 듣고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초해서 정권 바꿔라. 그게 이제 야권 지지자들의 공통의 열망이고 네. 또 합리적인 여권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야당이 강하고 야당이 실력이 있어야 정부도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 대다수의 기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네. 점을 국민의당이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탈당의 명분을 또 국민의당 창당의 명분을 양당 체제의 극복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양당 체제가 극복되고 어떤 다원적인 질서가 네. 한목적적이 되려면은 그런 새로운 협력과 경쟁의 질서를 우리가 제대로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저는 새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다원화된 그러면 정당 간에 어떻게 경쟁하고 또 어떻게 연대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네. 그런 새로운 질서에 대한 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양당 체제 극복의 취직을 네. 우리가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권력 정치를 위한 언사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안철수 대표가 오늘 방송을 꼭 들으셔야 되겠는데요. 예. 자, 천정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야권 연대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호남의 네. 경우에는 연대보다는 야권이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호남의 민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네.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고요. 저희 네. 당이 이제 원래 예전에 진보정당 만들어진 이후부터 계속 주장했던 원칙입니다. 호남은 제1당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제1야당이었기 때문에 네. 제1야당이지만 호남에서는 여당이다. 또 일당 독재다. 네네.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호남민들의 민심과 크게 위반됐기 때문에 또 현재와 같은 상황도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 혁신의 민심을 놓고 네. 제대로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후보 간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합종 연행은 있을 수 있겠죠.
합종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그렇죠. 예, 예. 핵심은 호남에서는 혁신 경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 최원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내 분위기가 민생 살리기 정책 연대 이런 것은 좀 가능하다. 그렇지만 선거 연대는 불가능하다. 이런 굉장히 어렵다. 이런 기류가 상당히 세다. 아무래도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을 좀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런 정도라면 좀 함께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우세한 편입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미리부터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도 한번 만나서 깊이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선거 연대의 측면만 놓고 보면 또 하여튼 대진이 형성 지금은 룰도 결정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그 게임을 할 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공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후보도 없이 지금 뭐 연대의 문제를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네. 국민의당이 특히 수도권에 어떤 분들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규정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범야권 전략 협의체라는 것이요. 보면 공동 공약, 혁신 공천, 정권 교체 의제 뭐 전반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바라보는 아주 큰 틀의 범야권 기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총선보다는 대선에 좀 방점이 찍힌 기구인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단은 이제 총선 관문을 통과해야 네. 대선도 좀 그 전망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총선 공조가 중요한데 이제 뭐 모든 분야의 공약이 다 같다면은 합당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 저 당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은 그 가치관과 또 정책의 차이 때문이어야 하죠, 사실은. 네. 네, 그런 점들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시급한 것이 일단 민생을 살리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공동으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과제를 중심에 두자. 네. 유럽 같은 데도 뭐 모든 정책이 다 같아서 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합의가 되고 그거는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연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뭐 김무성 대표가 그 뭐 야권 연대는 후진적 행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연합 정치야말로 현대 정치의 가장 선진적인 그런 형태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선거 때만 되면 이합집산하고 정체성도 없이 통합하고 또 갈라지고 이런 거보다 자기 중심, 자기 가치관과 정책을 계속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경쟁해 가면서 오히려 책임 있게 그 정책을 중심으로 연대하고 또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이런 선진적인 그런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고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올 총선과 대선은 우리나라가 그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은 그런 민주 정치를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기가 아닌가. 말로만 양당 체제 극복을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는 그러면 그 다원적인 질서 속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경쟁해 갈 것이냐. 말하자면 어떻게 선진적인 연합 정치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전략협의체도 제안을 드린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총선 앞두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여야다 구도라면 이거 좀 해봐야 영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대중의 정서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무소속 시민운동가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에 후보였을 때 서울시장 경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서로 당은 달랐지만 경선 이벤트로 상당히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혹시 이번 총선에서 과연 좀 당을 뛰어넘는 차원에서의 경선 이벤트, 뭐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이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할지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아주 다양하게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다들 이 총선 임박해서 지금 그 당 체제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당명부터 시작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안정적인 어떤 그 정당의 기반 위에 네네. 다양한 연합 정치의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자, 뭐 구정이나 지나야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텐데 네네. 예? 과연 이제 아마 구정 지나도 아마 선수들이 다 결정되기 어려울걸요. 그런 그러니까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이 많기 때문에 네. 당이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당대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당이 함께 합의를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울 것 쉽지 않은 같습니다.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총선 전망을 굉장히 우울하게 야권 지지자들은 굉장히 우울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선거구제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그 지역구 확대에 합의를 해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정의당의 경우에는 국회 농성 계속 이어가면서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서 항의해 온 것으로 아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네. 좀 화가 많이 나죠. 아니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이제 대부분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보면은 네. 장기적으로 그 서로 대립적으로 돼서 장기적인 교착 상태가 계속 진행되다가 네. 어떤 내용의 진전도 없이 막판에는 이제 새누리당 뜻대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 처리를 그러니까 대립 구도를 가져왔나.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선거구제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는 정의당 그 민원 대행하듯이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데 그건 저는 굉장히 유감이에요. 아니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죠 벌써. 네. 거기 당론이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예. 그 비례를 200대 100으로 100까지 늘리는 안을 네. 그 자기 당의 그 당론으로 결정해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당론은 그냥 발표할 때만 필요하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도 투쟁도 노력도 없어도 되는 것인지 제가 그렇게 묻고 싶고. 네. 그거 관철은커녕은 지금 오히려 지금 계약하는 안에 이렇게 합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은 네. 열심히 싸우다가 저희 지금 3개월째 지금 농성하고 그러니까요. 교섭장도 쳐들어가고 별의별 짓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 발표하신 거 말고는 어떤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네. 또 투쟁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네네. 거대 그 양당의 기득권 나눠먹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시간 끌어서 네. 처음부터 선거제도를 개혁시키면서 양당이 네. 기득권을 가져가기 눈치가 보이니까 네네. 결국은 막판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당장 또 불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치르시게 된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안 되고 선거 연령 인하도 안 되고 결국에는 새누리당 원하는 방식으로 선거의 틀이 짜여지게 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제가 당대표 되고 지금 한 6개월 좀 됐는데요. 네. 저희가 좀 착실하게 대한정당의 내용을 채워가면은 네. 상당히 탄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도 12월 중순만 하더라도 좀 최소한의 요건은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새누리당의 몽리에 또 제1야당이 무기력하게 지금
부합해가는 과정에서 희망이 없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갑자기 긴 칼 차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니까 저희처럼 단도든 그런 예. 정당은 아예 그냥 수면 뒤로 가라앉는. 그래서 하여튼 각 정치 세력들이 네네.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가려지는 데 대해서 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아마 지켜보시는 유권자들이 최종적인 선택은 합리적으로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예. 그런 유권자들을 믿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저희 당 안팎에 네네. 유능한 인재들이 네. 다른 정당 못지않게 많다는 것을 네.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인재 영입에 나서시는군요. 아니, 인재 영입이 아니고 저희 네. 안팎에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다만 그 이력서를 공개하는 것이 무슨 마치 그 이벤트처럼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 네. 저희는 당의 중요한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정책제일정당을 표방했기 때문에 네네. 이번 주에서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 오전 8시에 저희가 네. 정책기획단 발족식을 할 생각이고요. 네. 다음 주 초에 이제 1차 예비내각을 발표하고, 드디어 예비내각. 구정 지난 후에 이제 광범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식으로 네네. 3단계로 할 생각이고, 예비내각을 아주 40대 젊은 정치인들로 구성하고, 네. 대신에 아주 무거운 아주 유능한 그런 정책 전문가들로 정책기획단을 구성해서 상보관계를 이루는 그런 네, 방식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괜찮은데 대표님 일정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짧게 한 번 더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한 가지만, 워낙 이게 심각한 문제여서요. 박근혜 대통령 거리 서명 나섰어요. 그 경제화 활성화 법안 때문에 노동계가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그 정부 행정지침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어저께는 또 무슨 기득권 세력과 계속 맞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시운해고나 또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나 이번에 파견법을 밀어붙이는 이 내용은 사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노동조합은 취업규칙보다 단협이 우선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파견제도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1,000만 넘는 200만 원밖에 못 받는 그런 노동자들이 기득권인가, 비정규직이 기득권인가, 저는 대통령께 묻고 싶어요. 마치 이것을 무슨 대기업 강성 노조 또 귀족 노조를 겨냥한 것처럼 이렇게 저는 호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발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좀 정직하게 품위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든 권력의 정점에 계신 분이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에 가서 서 있는 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참 국제적인 웃음거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가리기 위한 선제적 지금 조처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로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게 빚내서 집사라는 건데, 빚내서 집사라고 했으면 성실하게 일해서 제대로 월급 받아서 갚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총선 앞두고 총선에서 경제 실패를 가리기 위한 그런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선거운동만 하신다라는 비판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박근혜 대통령 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너무 많이 생각하셔서 문제인 것 같아요. 선거에 대해서. 그렇군요. 역시 선거의 여왕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어요. 신불리 대표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정의당하고의 연대는 적극 찬성합니다만 구정 전까지 협의를 마무리해야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야권 연대로 시간 소모하면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민주 정의당 합당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어려울까요?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시너지 효과가 반감됩니다. 예, 서로 이렇게 자기 혁신 노력을 하면서 네.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면서 정말 시너지 효과가 어느 게 있는지 또 시너지 효과가 검증되는 방향으로 이제 정치 구도들이 잡혀 나갈 겁니다. 네. 심 대표님 말씀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네. 촉박해가지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